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K리그 시청 전 필수 코스 다이나믹 피치 박소영입니다. 치열했던 2021 시즌도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언제나 그랬지만 올해는 특히나 여러 가지 이야기거리가 많았는데요. 전북의 K리그1 5연패, 대업이 달성이 됐고 그리고 마지막 펼쳐졌었던 승강피오, 대단한 강원의 이 대역전극도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만들어냈었던 K리그1. 두 분의 이야기도 간략하게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조원희 위원에게 이번 시즌 K리그는 좀 어떤 의미였을까요? 저는 저희가 사실 예상했던 대로 그래도 전북과 울산이 또 치열하게 또 올 시즌에 또 선두 다툼을 좀 많이 했었던 게 참 재밌었던 것 같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강원이 끝까지 잔류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정말 저도 정말 그 경기를 보면서 최용수 감독의 또 용병 전체적으로 전술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서도 버텨내면서 잔류에 성공하는 게 다이나믹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이나믹. 좋습니다. 방송 위원은 올해 어떠셨나요? K리그를 전체로 놓고 보면은 뭔가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극본 없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만약에 작가가 썼어도 이렇게 못 썼을 것 같아요. 우승 경쟁, 파이널 A, 파이널 B, 그다음에 나중에 누가 생존하느냐, 이런 싸움들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움직이지 않았나. 참 재밌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드라마틱하고 다이나믹했었던 2021 시즌의 K리그1을 저희가 키워드로 쭉 한번 들여다보면 한 시즌이 정리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여러분도 다이나믹 피치와 함께 하시죠. 자, 이번 시즌 K리그의 대미를 장식했던 것은 역시 손에 땀을 쥐게 만들었던 승강피오였습니다. 주말에 열렸었던 K리그 승강피오의 2차전, 아마 많은 K리그 팬분들이 보면서 와, 이런 경기가 있나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강원이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1차전에 패배했던 팀이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던 게 없었거든요. 역시 윤스는 윤스다. 최용수 감독의 대단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저는 그런 점에서는 정말 이영표 대표의 마지막 승부수는 거기서 그 최용수 감독이라고 하는 윤스 승부수를 던질 수 있었을까. 대단한 판단이었다고 보고요. 그걸 또 마지막에 진짜 또 뒤엎어버리는 윤스. 예. 정말 이걸 뒤집어질 줄 몰랐습니다, 솔직하게. 그렇습니다. 조은희 의원은 경기 보시면서 역시 최용수 감독과 이영표 대표이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영표 대표랑은 연락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이제 좀 그 기간 동안은 연락도 먼저 하기도 그렇고 그러면서 조금 저 또한 많이 좀 그 경기에 대해, 왜냐하면 또 1차전에 또 패배가 있었고 그 이유에 대해서 2차전을 준비하는 과정이 정말 좀 저도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에는 선수들도 중요하지만 결국엔 감독의 어떤 영향이 정말 크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FC서울에서는 우승을 했던 감독인데 특이한 기록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승강피오 1차전에서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잔류를 성공을 시켰고, 그리고 2018년에 이어서 두 번째 역전승이 나왔는데 최용수 감독 본인은 잔류를 2번이나 시켰기 때문에 우승과 잔류를 시키는 이런 거는 좀 특이한 케이스거든요. 대단한 기록을 만들어낸 최용수 감독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강원이 잔류에 성공을 하면서 2022 시즌, 그러니까 다음 시즌이죠. K리그1 참가팀이 모두 다 결정이 됐거든요. 이 팀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원이 잔류를 했고 지금 쓱 CG로 보이고 있지만 김천 상무가 K리그1에 참가를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무 입장에서는 이제 복귀가 됐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언제나 그렇듯이 다음 시즌에도 순위 싸움은 치열하게 펼쳐질 것 같고요. 이 상무가 생각해보면 연고가 어디든 간에 언제나 K리그1에서 항상 이 김태형 감독의 존재도 그렇겠지만 까다로운 팀이었어요. 요즘은 이제 그런 표현 잘 안 쓰지만 옛날 표현으로 하면 올스타잖아요. 맞아요. 올스타전 할 때. 각 팀에서 잘하는 선수들 쏙쏙쏙 뽑았기 때문에 구성 자체도 좋고, 또 우리가 펩티안이라고 불리는 이 동안 상무라고 하는 팀을 잘 끌어왔었던 주도자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팀은 순위 싸움에서 치열한 다코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팀이 선수단이 시즌 중도에 어쩔 수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있는데 들어오는 선수들이 거의 대표급 선수들이다 보니까 상대는 팀 선수들도 조금 여기 좀 어려워 이런 생각할 것 같아요. 우선 무엇보다도
김천상무의 권창훈 선수가 또 이제 합류를 그렇죠. 하잖아요. 사실 수비에 안정감을 준다면 권창훈 선수는 좀 더 전방에서 공격적인 역할을 좀 부담을 덜 가지면서 너무 멋진 활약을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김천상무가 떠난 K리그2, 이 K리그2 무대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K리그2 참가팀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천은 떠났고 안타깝게도 대전 하나시티즈는 다시 한번 K리그2에서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기 새로운 엠블럼이 하나 보입니다. 신입생인데 김포FC가 참여를 하게 되면서 모두 11개 팀이 리그를 치르게 됐습니다. 올해 초에 법인 등록을 마쳤죠. K리그2 진출을 희망을 했었던 김포였는데 K3의 마지막 우승을 장식을 하면서 K리그2 참가를 자축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최종 승인만 하면 되는데 뭐 무난하게 김포FC의 참여는 확정이 될 것 같고 김포의 참여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일단 K리그2가 홀수로 운영된다라고 하는 게 가장 특징이겠죠. 맞아요. 라운드별로 어떻게 운영될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는 너무나 전 어렸을 때 이 선수가 뛰는 거 보면서 축구를 봤거든요. 고정훈 감독님. 적토마 아닙니까? 예. 그래서 여기도 좀 이끌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 수도권에 굉장히 많은 그 시민분들이 계시기 그렇죠. 때문에 여기에 연고의 축구팀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김포의 어떤 바람도 한번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정규리그 2위를 했는데 챔피언 결정전 2차전에서 이 추가 시간에 2골을 넣으면서 우승을 했고 창단 첫 우승 그러니까 고정훈 감독 입장에서는 안양에서 이어서 K리그2 무대로 4년 만에 복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적토마 요원크로스의 고정훈 감독 이야기 잠깐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강도 높은 훈련과 어떤 그런 것들을 잘 소화해줬기 때문에 2부리까지 가는 어떤 그런 원동력이 된 것 같고요. 특히나 올 시즌에는 김포시에서 물심양면으로 어쨌든 예산도 굉장히 전폭적으로 많이 올려주셨고 또 특히 인프라, 이 운동장 전용구장을 또 이렇게 훌륭하게 지어줬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한테는 또 동기부여가 됐고 또 저 역시도 2부 리그뿐만이 아니고 1부 리그까지 올려놓을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동기부여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잘 일맥상통해서 이런 결과물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팀을 제가 내년에 2부 리그 갔을 때 어떻게 리빌딩을 하느냐도 제일 중요한데 그건 결국은 좀 앞에서부터 많이 뛰고 활동량 많은 어떤 그런 선수들로 구성을 해서 전원 수비, 전원 공격으로 프레싱도 좀 강하게 좀 압박을 많이 해서 그런 경기를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지금 30대 위로는 좀 안 쓰려고 하는 부분이 결국 우리가 여기에서 전체 선수들을 다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또 내년에 또 내후년에 그런 걸 보려고 좀 젊은 선수들 데리고 좀 선수들한테 기회를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K3 김포 시민구단 김포FC가 아니고 2년 전에 부임을 하면서 제가 그런 약속을 드렸어요. 제 목표는 3부에서 우승도 아니고 2부 리그도 아니고 저는 김포FC를 1부 리그로 올려놓는 게 제 목표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내년에는 아마 조금 힘든 어떤 그런 여정이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어쨌든 저희들이 선수들과 또 코칭 스태프 구단이 똘똘 뭉쳐서 또 슬기롭게 또 해결해 나간다면 뭐 꼴찌는 안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화이팅! 고정훈 감독의 김포 이제 K리그2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가 기대가 되는데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제 30대 위의 선수들은 영입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벌써 말처럼 좀 뛰어다니겠다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은데 스타일을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실까요, 조현희 의원은? 확실히 이번에도 김포가 올라오면서도 경기를 항상 봐오면 공격적인 축구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좌우측 측면을 항상 많이 활용한 아마 저희끼리 선수들끼리 표현 죽습니다. 측면 공격수들은 공격과 수비를 다 오가면서 정말 굳은 일 다 해야 되고 뭐 골이면 골, 수비면 수비 뭐 모든 것들을 다 도맡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양측면 선수들을 좀 이용한 공격적인 전술을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김포 저희가 뭐 중계하러 갈 수도 있고 경기 보러 갈 수도 그죠? 있잖아요. 거기 근처에 그 장어 마시는 데 많지 않습니까? 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박문성 의원의 다음 시즌 또 이 스튜디오 샷이나 오프닝 때 더욱더 불어난 화면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불어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K리그 2와 1에서 불어난 게 있거든요.
승강팀 수가 불어났습니다. 그러니까 1+2가 됐거든요. 이게 치열함을 훨씬 더 가중시킬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서 1+2, 그러니까 캐리그 1 팀들한테는 이거 파이널 B로 갔다가는 와 이거 마지막 파이널 라운드도 그렇고 정말 지옥의 라운드가 펼쳐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이거는 이제는 모든 선수들, 뭐 모든 팀, 특히 감독들, 지도자분들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이널 B로 떨어졌을 때 이거에 대한 부담감은 너무 크기 때문에 내년 2022년 시즌은 개막전 이후부터 한 1라운드부터 10라운드까지는 모든 팀들이 정말로 집중해서 경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뭐 팀 팬들 입장에서는 너무 좀 불안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파이널 B가 승점 관리가 잘 된 팀들은 사실 마지막 5개 라운드가 좀 의미 없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것이 완전히 사라지고 어떤 팀도 내려갈 수 있다. 긴장감은 대단히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K리그 2 감독님들하고 얘기할 때마다 항상 듣는 게 뭐냐면 K리그가 정말 예측하기 어렵지 않냐 저한테 얘기하시면서 그런데 K리그 2는 정말 모르겠다라고 얘기해요. 네. 내가 이 팀으로 이끌고 있지만 우리 팀이 어떻게 가야 될지 잘 모를 정도로 네. 한 경기 한 경기가 정말 이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데 더 그런 혼전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뭐 살아남은 팀도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새롭게 합류한 팀 얘기했고 여러 가지 룰의 변화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올 시즌 K리그 하면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것 3시즌 동안 이 팀들 정말 치고받고 계속 싸우고 있거든요. 전북과 울산 정말 질긴 인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 시즌 기록부터 보면서 다시 한번 이들의 이 치열한 다툼을 이야기해봐야 될 것 같은데 기록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역시 전북이 우승을 했고 울산은 아쉽게도 2위였고요. 승점차가 그리 많이 나지 않은 상태였고 아무래도 득점 부분과 실점 부분에서는 양팀 스타일의 차이가 약간 있었고 이게 지금 리그 우승이랑 준우승 횟수가 이게 서로 크로스가 됐잖아요. 전북은 우승 횟수가 조금 있으면 10회가 되고 울산은 리그 준우승 횟수가 이제 10회를 찍은 이런 케이스가 됐습니다. 이 팀을 비교하면 전북의 그 포워드 쪽에서의 우세가 사실 그 미묘한 그 어떤 승패를 좀 나누지 않았나 많이 생각을 있었죠. 해봅니다. 예, 네. 예. 자, 전북의 리그 5연패. 이거는 해외 리그를 돌아보더라도 정말 대단한 기록이 아닐 수가 없고요. 여기에 사실 어마어마한 기록을 세운 선수가 한 명 더 있습니다. 최철순 선수인데 전북과 함께 9번의 우승을 같이 했다. 이것도 정말 선수로서는 대단한 기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한 번 해봤거든요. 네, 근데 한 번이 언제 하셨죠? 2008년도에 했거든요. 네. 야, 좀 손해하시잖아요. 그러니까 2008년도에 사실 수원 삼성 시절에 이제 뭐 리그 우승을 한 번 해봤는데 그 우승 한 번 했을 때에 대한 기억이 지금까지 가지고 그대로? 있어요. 예. 근데 최철수 선수 9번을 했대요. 이거는 정말 그 전북 선수로서도 뭐 중요하겠지만 많은 축구 팬 여러분들이 최철수 선수에 대한 이 활약상 진짜 최선을 다하는 거. 그 메시지가 이 선수를 보면 항상 느껴진다라는 생각이 항상 들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이번 시즌 같은 경우는 뭐 몇 경기를 출전했다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최철준 선수는 굉장히 베테랑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경험도 많은데 어떤 포지션이 비면 그 포지션에 들어가서 다 어쨌든 최선을 다해주더라고요. 뭐 오른쪽이면 오른쪽, 왼쪽이면 왼쪽 이렇게 전북에 비어있는 곳을 언제든지 들어가서 메워줬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해봅니다. 뭐 대단한 활약을 해줬고 그다음에 팀이 어려울 때마다 메워주러 갔고 언제나 필드 위에서 모든 것을 불태우고 내려오기 때문에 팬들은 최철순 선수가 필드 위에 있는 동안 아니 필드를 떠나서라도 언제나 항상 사랑을 보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전북은 이렇게 좋은 기록과 분위기가 있는데 울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리그 최다 준우승이 이게 참 기쁠 수만은 없는 기록입니다. 어쨌든 우승 경쟁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하지만 마지막 그 한 보가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울산이 이번 시즌에 기회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언제나 요 한순간 이걸 이기면 달라졌을 텐데라는 그 경기들이 있었을 텐데 조현이 의원은 그런 경기 좀 생각나는 거 있으신가요? 울산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 정말 좀 저는 이제 마지막 2경기 다 승리로 갖고 오긴 했지만 그 전에 이제 또 정말 중요했던 이제 울산과 전북의 경기들 좀 많이 기억이 남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항상 저는 이제 좀 멘탈적인 걸 좀 많이 강조를 하지만 그렇죠. 울산 선수들이 조금 뭔가 하나가 꼭 막바지가 시즌 막바지가 되면 좀 어려운 걸 좀 극복하는 걸 조금 전북 선수들보다는 좀 이겨내지 못하는 모습들이 좀 특히 올 시즌엔 너무 아쉽기도 하지만 저뿐만이 아닌 모든 축구 팬들 또 울산에 뛰고 있던 선수들도
정말 마지막까지 가는 데 있어서 조금 그 고비를 못 넘겼던 게 많이 아쉽지 않을까 생각이 많이 납니다. 경기 이제 뭐 전북 울산 경기 얘기해 주셨으니까 그 다음에 이뤘던 수원 원정이 있었거든요. 아, 맞아요. 사실 그 경기를 이겼다고 한다면 마지막까지 경우의 수를 좀 대등하게 가져갔을 텐데 거기서 비기는 바람에 좀 어렵게 갔고 저는 이제 흐름만 놓고 보면 이제 경기는 그 경기고요. 흐름은 그 FA컵하고 아침이 동시에 떨어졌던 그 시기 있잖아요. 그 한두 주 사이에 두 개가 떨어졌죠. 예, 그러면서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멘탈이 선수들이 안 되나? 확 꺾여버렸던 것 같아요. 왜냐면 네. 그때 저희가 다이나믹 피치 하면서 울산이 상관왕 할 수 있을까라는 얘기를 한번 한 적이 했었어요.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조금 선수들이 좀 약간 경기에 많이 좀 떨어지고 실패하면서 멘탈적으로 많이 무너졌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울산은 이런 멘탈적인 부분을 조금 더 프리시즌에 채우면서 다음 시즌에도 역시 한번 우승을 노려봐야 되는 상황이 되겠고요. 전북과 울산이 지속적으로 치열하게 다툼을 벌였다면 이번엔 좀 지역적으로 가보면 이 축구 수도라고도 불리는 수원. 수원 삼성은 언제나 K리그와 이 수원을 대표하는 구단이었는데 수원을 대표하는 구단이 이번 시즌에는 순위적으로 봤을 때는 수원FC로 바뀐 느낌입니다. 올 시즌 기록을 체크해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 김도균 감독의 이 수원FC가 순위도 높았고요. 득점도 높았고 뭐 실점은 좀 많았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 수원FC가 무시할 수 있는 팀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연하게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두 팀에서 동시에 뛰어본 선수가 있죠. 어디 멀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조원희 의원이거든요. 이거 느낌이 좀 감정이 어떠셨습니까? 글쎄요, 우선 저는 오늘 뭐 멘탈적인 거 얘기를 좀 많이 드리는데 수원 삼성에 있을 때와 또 수원 FC에 있을 때 뭐 제가 이제 나이를 좀 더 많이 먹고 갔던 곳이 이제 수원 FC라고 뭐 생각이 들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는 뭔가 수원 삼성에 있을 때는 뭔가 좀 약간 부담감이라는 게 좀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같은 지금 선수들과도 대화를 나눠보거나 이런 것들을 해보면 수원 삼성 선수들은 조금 더 뭔가 압박이 있고 이거에 대한 경기에 대한 집중도가 너무 높지만 그 집중도를 내가 가진 걸 조금만 더 뭔가 편안함이 있으면 좀 더 좋은 경기력을 펼칠 것 같은데 약간 선수들에 대한 멘탈적으로도 그렇고 경기나 성적적인 부분이 조금 떨어지면서 그걸 극복을 해내지 못하는 느낌? 거기서 이제 좀 몸이 무거워 보이는? 그러면 반면에 이제 수원FC 같은 경우는 분위기 자체가 조금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또 고참 선수들과의 좀 소통들이 아주 잘 됨으로써 좀 그런 분위기가 좀 더 경기장 안에서 편안함이 그게 또 성적으로 또 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올해 두 팀을 좀 어떻게 박문성 의원님 좀 보셨나요? 뭐 얘기해 주신 게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수원 삼성은 이름이 주는 무게가 있어요. 있죠. 네. 근데 그렇게 놓고 보면 수원FC가 정말 잘한 거죠. 2부에서 올라왔는데 내용, 결과 다 잡았죠. 다 잡았죠. 내용도 아마 이번 시즌 이렇게 경기를 저희가 중계를 하거나 볼 때 가장 재밌었던 팀 중에 하나예요. 공격적으로도 아주 경기를 잘하고 굉장히 또 경기 템포도 빠르고 또 마지막에 아침을 아깝게 놓쳤을 정도로 결과도 잡아냈고 그래서 뭐 다음 시즌도 지금 굉장히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주 멋진 한 해를 보내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방금 전에 적극적인 투자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도균 감독과 김호곤 단장 이 두 명의 합작품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수원FC가 K리그를 다시 한번 뜨겁게 만들 만한 이 스타를 영입을 했죠. 바로 이승우 선수가 K리그 1 무대에 이제 선을 보이게 됐는데 자 그러면 냉정하게 사실 이승우 선수는 프로 무대, 성인 무대에서 기록이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K리그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냉정하게 평가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조은희 의원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잘할 것 같습니다. 잘할 우선은 것 뭐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좀 뭐 기대하는 팬들도 많겠지만 우선은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는 본인의 1대1 능력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상대의 수비가 좀 더 거친 이런 모든 피지컬 능력만 조금 더 키워서 극복해 나간다면 개인적으로 또 팀원들과 같이 어우러져서 할 수 있는 것들 그게 충분히 잘 통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내년 2022년 시즌 K리그는 이승우 선수의 또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조은희 의원이 1대1 괜찮다 그러면 진짜 괜찮은 건데. 그러니까요. 네, 그렇잖아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잘했으면 좋겠어요. 잘했으면 네.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승우 선수의 최근의 모든 걸 다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네, 뛰는 모습을 많이 못했기 때문에.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지금 보여지는 게 뭐가 있냐면 저희는 또 이걸 보시는 분들은 다 K리그를 사랑하시고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수원FC와 수원삼성도 얘기하고 K리그를 다 얘기하고 모든 축구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가끔씩 축구를 보시는 분들은 사실 수원FC의 이름을 잘 몰랐어요. 그렇죠. 그냥 수원의 축구팀 그러면 수원삼성 수원삼성. 오랫동안 있었기 맞아요.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이승우 선수가 가면서 처음에 수원이라고 그랬더니 다 수원 삼성인 줄 알았더니 수원 FC 그런 팀이 있어? 라고 하면서부터 관심을 굉장히 끌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어쨌든 이승우 선수가 이미 가져오고 있는 어떤 그 흐름이에요. 분위기이기 때문에 K리그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일단 분위기는 잡아놓은 건데 선수는 결국은 경기장에서 증명해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승우 선수가 정말 준비 잘해가지고 이 바람을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승우 선수의 어떤 흥행 파워는 여전히 대단하고요. 만약에 좋은 모습을 두 분 평가처럼 좀 보여줄 수 있다면 그 어느 때보다 한번 뜨겁게 달아오르는 K리그 1 무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K리그의 이번 시즌 선수로 특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K리그 전체 유스 출신의 선수 비율을 보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쭉 계속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25.7%, 2018년에는 이렇게 209명의 선수였는데 2021년에 이거 올해를 보면 35.3%. 이거는 K리그 선수들 중에 3명 중에 1명이 유스 출신이다. 이거는 아주 좀 긍정적인 지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억에 남는 선수를 두 분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저는 뭐 언뜻 생각이 나는 건 이진용 선수가 좀 생각이 나고요. 주원 의원은 또 생각나는 선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상빈 선수가 좀 정상빈. 많이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저 어린 시절 이 선수가 어릴 때 또 유스에 있을 때 제가 또 선수로 뛰고 있었거든요. 그때도 많이 좀 만나보면서도 느꼈던 게 분명히 이 선수는 좀 잘할 것 같다. 기대가 많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올 시즌에 또 정상빈 선수가 K리그에서 특히 수원 삼성 유니폼을 입고 뛰는 모습을 제가 봤을 때는 너무 훌륭했고 속도도 속도지만 마무리까지 또 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또 올 시즌에 또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황우석 의원은 생각나는 선수 있나요? 뭐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선수만 좀 빼자면 그리고 그래서 K리그에서 와 이런 선수? 사실 뭐 고등학교 선수다 막 이런 얘기까지 나왔던 서울의 강성진 선수 같은 경우는 네. 우리가 이제 준 프로 계약 같은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뽑아서 했는데 나올 때마다 아주 당차고 맞아요. 뭐 속도나 막 부셔 들어가는 것도 있고 꽤 출전을 한 것 같아요 나이에 비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산고의 작품이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수원과 서울이 뭐 메탄이나 이렇게 우산고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쭉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서로가 경쟁을 하면서 좋은 선수들이 나오고 있는 건 또 이번에 아주 좋은 게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어린 선수들이 이렇게까지 정말 좀 더 힘을 얻어서 경기장에서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다는 건 사실 뭐 선배들 뭐 이런 거보다는 K리그 발전, 대한민국 축구 발전을 위해서도 이 제도나 뭐 너무나 또 그거의 제도에서 정말 잘해주고 있는 선수들을 보면 뿌듯하기도 하고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아시겠지만 이태석 선수나 김준호 선수나 이윤룡 감독 그리고 김기동 감독 이 대를 이은 K리그 선수들이 나오는 것도 굉장히 볼만한 이슈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K리그를 키워드로 핫이슈 쭉 정리를 해봤는데 이번에는 역시 다이나믹 피치 하면 데이터 아니겠습니까? 데이터 분석으로 K리그를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 시즌 K리그 1 수많은 골이 나왔는데 요거를 기록으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총 564골이 나왔고요. 가장 많은 골을 넣은 팀은 71골, 전북이고 가장 적은 득점을 한 팀은 34골의 성남이었고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서 이 득점이 나왔는지 분포를 체크해 보면 크로스 상황에서 가장 많은 골이 나왔습니다. 80골이 나왔고 그리고 중거리 슈팅과 역습에서 각각 44골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걸 보면 역시 그래도 이 전통적인 공격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크로스 내지는 빠른 카운터나 순간적으로 상대를 당황케 만드는 중거리 슈팅으로 가장 많은 득점이 좀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상황들에서 골이 나고 저는 이제 좀 보이는 게 역시 그 자책골 18골이 생각보다 자책골이 많이 나와요. 조은 의원님. 자책골. 네. 근데 사실 자책골은 저도 이제 그때 당시엔 다시 한번 또 생각해보면 너무 힘들고 걱정스럽고 지금 올 시즌에 자책골 넣은 선수들이 얼마나 힘들 거라는 걸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모아서 회식하시나요? 그렇게 하고 싶네요. 네. 정말 씁쓸하기 때문에. 네. 근데 선수들 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된 거니까요. 네. 자책골은 저한테 좀 안 물어보셨으면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PK가 또 숫자가 제가 봐서 좀 많아진 것 같은데 많아요. 이것도 확실히 VAR 영향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뭐 여러 상황에서 이렇게 다양한 골들이 나왔는데 자, 그러면 두 분이 올 시즌 베스트 골 3개
요거를 꼽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위원님, 요 뭐로 이게 세 골을 좀 추격을 해주셨을까요? 네, 이거 저는 미리 한번 좀 고민해달라고 해서 예. 뽑아봤는데요. 일단 3위부터 좀 가보면 7월 21일 그 강원과의 경기 때 아, 저 이거 기억납니다. 예, 광주의 이수민 선수가 중거리 때려가지고 반대쪽으로 대박골이었죠, 예. 진짜. 아주 멋졌던 세레머니까지. 네. 그리고 3위로 뽑아봤고요. 2위는 9월 25일 인천과의 경기 때 전북의 백승호 선수의 그냥 프리킥으로 저쪽 반대로 넣었던 그냥 빨려 들어갔던 그 골도 너무나 볼 때 훅해가지고 그때쯤부터 조원 의원이 이 백승호 선수 홀릭이었어요, 완전히. 네. 너무 잘한다. 이런 네, 얘기 네, 많이 네. 해주셨죠. 그리고 대망의 1위는 저는 7월 25일 울산을 경기에서 정말 뭐 저희가 이제 미쳤다는 표현을 쓰는데 네. 정말 이 경기만큼은 미쳤던 수원FC의 라스. 그 골 중에 이게 발바닥으로 긁어서 때렸던 거 있잖아요. 네. 그건 진짜 어디 내가 알던 라스가 맞나 싶을 정도로. 진짜 이름 바꾸고 다른 사람 된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라스 선수랑 같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아, 예. 라스 선수가 사실 이거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너가 내가 알던 라스가 맞아? 라고 제가 이제 자주 물어보니까 예. 요즘 왜 그러는 거야? 막 무릎 수술하고 나서 뭐 이게 지금 다시 무릎이 재생된 거야? 막 제가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원래 잘했다고. 원래 잘했다. 난 원래 잘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늘까 말까 고민하다가 사실은 주민기 선수를 진짜 넣긴 했는데 아, 네네. 라스 선수가 그때 그 골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정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뭐야? 내가 아는 라스가 맞나 싶을 정도로 스피드도 저 정도였다고? 이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백승호 선수 또 프리킥 골도 사실 분위기를 전북이 살짝 좀 주춤하고 있을 때 그 프리킥 한 방으로 선수들이 또 분위기, 또 본인의 가치를 올 시즌에 확실히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골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뭐 골 하면 사실 빼놓을 수 없는 선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이 멋진 골을 얘기했지만 이 선수는 뭐 멋진 골 이런 걸 떠나서 그냥 많이 때려 박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주의 해결사였고요. 정말 오랜만에 토종 득점왕이 나왔죠. 제주의 주민규 선수가 되겠습니다. 주민규 선수는 골 넣는 이 장면들을 보면 막 어렵고 대단하고 이런 골보다는 이 선수는 그냥 골 넣는 냄새를 알아서 잘 맞는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거든요. 골 22골로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을 했고 기대 득점 값도 2위고 슈팅이나 박스 안 터치도 굉장히 상위권 기록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두 분이 이제 주민규 선수 이번 시즌을 쭉 보셨을 때 주민규 선수를 한 줄로 좀 정리를 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조현 의원이 한번 얘기해 주시죠. 한 줄로. 한 줄. 제가 주민규 선수의 한 줄 평은 그냥 훌륭했다. 훌륭했다. 왜냐하면 이제 주민규 선수는 힘을 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가볍게 돌리고 차고 마무리하고 아주 막 빵 차고 이런 스타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볍게 구석으로 넣어주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박스 안에서만큼은 어디서 정말 내가 공이 어디로 오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활동량도 좋아졌지만 활동량을 바탕으로 박스 안에서의 그런 골 냄새는 기가 막히게 또 주민규 선수 올 시즌 잘 맞지 않았을까 네. 생각이 들어요. 자, 2021년의 주민규. 방송인이 한 줄로 정리해 주신다면? 뜨거운 감자? 뜨감. 네. 네. 왜냐하면 사실 K리그에서 이 정도로 골 잘 넣는 선수 없었어요. 없었죠. 잘 없었어요. 근데 이제 대표팀의 선발 문제 때문에 항상 뜨거웠어요. 그건 정말 뜨거웠죠. 네. 네. 그러니까 외국인 선수가 거의 다 상단을 차지하는 득점 랭킹에서 국내 선수로서 탑을 찍었는데 국가대표팀에서의 어떤 스타일 문제 때문에 그래서 언제나 미디어나 뭐 여론이나 비등비등하면서 네. 이 문제 한 해를 끌고 왔던 것 그렇죠. 같아요. 왜 안 뽑냐? 예. 누구냐? 뭐. 이게 맞아요. 이랜드 있을 때 저도 이제 항상 같이 뛰었을 때도 K리그 2에 있었어요. 그때도. 근데 사실 주민규 선수의 대표팀 이야기는 그때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주민규 선수한테 꼭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말씀하신 뜨거운 감자가 됐지만 본인이 확실히
어떤 지도자에서도 특히 대표팀 감독 눈에도 주민규 없으면 안 된다라고 확실하게 더 정점을 찍어줄 수 있는 능력을 더 많이 발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꼭 듭니다. 네, 뭐 주민규 선수의 이번 시즌은 정말 뜨거운 감자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도 몰고 다녔고 K리그 1에서 단연 이 선수만큼 골을 잘 넣는 선수는 없다라는 표현이 이번 시즌의 주민규를 설명하는 문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득점왕을 봤으면 당연히 도움왕을 봐야죠. 올 시즌 최고의 조력자는 누구였냐? 바로 도움왕 전북 김보경입니다. 1897분, 그러니까 사실 김보경 선수는 이번 시즌 내내 풀타임으로 주전으로 활약한 선수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10개의 도움을 기록을 했고요. 기대 도움값을 보면 이 선수가 실질적으로 더 많은 도움을 창출했다라는 이런 기록을 볼 수 있겠고 스루 패스 정확도, 그러니까 패스의 개수 자체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만 정확도는 50%가 넘는다. 그러니까 2개 스루 패스 넣으면 1개는 적중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 초반에 김보경 선수는 경기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울산과 전북의 우승 경쟁이 치열해지고 승점이 귀해지고 골이 귀해지면 귀해질수록 이 김보경의 기록은 더욱더 올라갔다. 기량도 본인의 기량이 더 나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박문성 의원이 보셨을 때 김보경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잘하는 선수는요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축자의 잘. 그냥 나와요. 그러니까 좀 폼이 일시적일 수는 있어도 그 클래스라고 하는 건 나와주기 때문에 사실 김보경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도 활약을 했었고 또 K리그에서도 K리그 최고의 한 해를 보낸 적도 있고 물론 나이가 있고 그러니까 약간 폼이 흔들릴 때가 있었지만 나오면 그래도 해주잖아요. 그리고 또 김보경 선수의 그런 능력 플러스 전북에 골 넣을 수 있는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또 이런 기회가 많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또 그런 게 증명된 한 해가 아닌가 좀 보입니다. 이번 시즌 32경기를 뛰면서 3골 10개의 도움을 기록을 했는데 조원 의원이 보셨을 때 김보경의 최고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뭐 개인 능력도 뛰어난 선수지만 김보경 하면 팀 동료들을 확실하게 잘 이용하면서 상대 수비수를 확실하게 2대1 패스나 때로는 우리 팀 동료들을 이선에서 또 상대 수비를 허물 수 있는 그런 능력들, 또 왼발하면 또 김보경이 또 확실히 또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기술들이 또 이번 시즌에 또 돋보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득점왕, 도움왕 봤는데 요즘에는 또 축구 팬들이 축구 경기를 쭉 보시면서 골 많이 넣는 거, 도움 많이 넣는 거 이거 말고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시거든요. 상대하기에 누가 제일 까다롭냐, 그리고 가장 헌신적으로 많이 뛰고 열심히 한 선수는 누구냐, 이런 선수들에 주목을 하는 게 요즘 또 팬들입니다. 그래서 이 선수들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오스마르와 이기재 선수거든요. 오스마르 스탯을 보겠습니다. 가로채기 213개. 그러니까 이 축구계의 약간 그 새치기범 아니면 이제 거의 뭐 소매치기라고 볼 수 있는데 공 다 가지고요. 수비 경합도 좋고요. 이 선수의 나이나 여러 가지 경륜으로 봤을 땐 이런 기록이 사실 언제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량은 떨어지지 않고 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 올라간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이기재 선수는 이번 시즌 뭐 내내 엄청난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출전 시간 대단하고 크로스, 직접 프리킥 다 기억나실 겁니다. 가끔 터지는 중거리 슈팅도 대단했고 박스 외곽에서 5골을 넣은 것은 1위입니다. 자, 이 이기재 선수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엔 대표팀까지 승선을 했던 이기재 선수고 평균 89분을 소화를 했습니다. 조원희 위원도 뭐 필드 위에서 대단히 활력 있는 플레이를 보여주셨지만 이 이기재를 보면서 느끼는 점이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사실 이기재 선수랑 같이 있으면서도 관리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기재 선수를 보면서 많이 저희가 선배지만 많이 배웠었던 것 같고 올 시즌에 많이 성숙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본인의 관리 능력을 토대로 경기를 많이 출전하면서 또 안정감을 찾으면서 본인의 가지고 있는 기량은 출전하면서 많이 나오니까요. 네. 근데 이기재 선수가 확실히 자신감을 얻었다라고 생각 들었던 게 꾸준하게 경기를 출전하면서 왼쪽 측면에서 공격을 통해서 오버래핑 나가는 이런 것들이 나가는 폼을 좀 보면 알잖아요. 자신감이 있어 보이거나 자신감이 없어 보이는 그런 폼들이 좀 있는데 올 시즌에 이기재 선수의 경기력을 보면 그냥 기본적으로 하프라인 이상에서 볼을 잡는 횟수가 너무 많았고 그에 얼리든 오버래핑을 통해서 진짜 컷백이든 너무 많은 왕성한 활동력이 좀 더 본인 관리해서 정말 올 시즌은 정말 이기재 선수가 정말 좋은 모습 보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박문선님 평가하시기는 어떤가요? 근데 저는 솔직히 되게 신기해요.
아니 그러니까 이기재 선수가 나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린 선수가 아니죠. 포지션이 또 풀백이란 네. 말이에요. 뭐 사실 풀백의 운동량은 그냥 다 알려져 있는 사실이잖아요. 엄청 뛰어야 되는 제일 많이 뛰죠. 건데 저도 그래서 물어봤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그래서 잘해가지고 국가대표까지도 나가고 막 국가대표 데뷔를 이번에 하잖아요. 어떻게 가능하지? 그랬더니 일단 몸 관리를 지난번에 굉장히 잘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와 진짜 나이가 좀 있어도 핑계 대지 말자. 몸 관리 잘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냥 살면서 네. 뭐 내 나이 얼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노력하고 준비하고 그러면 뭔가 해낼 수 있구나. 이런 걸 보여주면 좋은 귀감 같아요. 조원희 의원은 뭐 지금도 엄청나게 관리를 잘하고 계신데 그 관리는 역시 박문성 의원이 좀 잘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네. 예, 그렇습니다. 또 중간에 허리 다치고 그랬으니까 또 몸 관리를 저희가 다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 이렇게 뭐 저희 팀도 얘기해봤고 기록이나 선수 이렇게 쭉 2021 시즌의 K리그를 체크해봤습니다. 자, 저희가 다른 키워드를 하나 잡아봤는데 이 키워드에서는 한 명의 선수 그리고 이 한 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K리그를 버티게 해줬던 버팀목 같은 선수 바로 오범석 선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2003년에 포항에서 데뷔를 했고 울산, 수원, 강원 그리고 중간에 군입 때도 있었고 그리고 올 시즌 다시 포항에서 선수로 마지막 시즌을 보냈거든요. K리그에서 무려 19시즌을 뛰었습니다. 팬들에게는 정말 고마운 선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뭐 아까 저희가 어린 선수들 이야기를 했는데 그 선수의 일생만큼을 K리그를 뛰었어요. 맞아요. 19시즌. 네. 그 자체로서 대단한 거죠. 우리가 그리고 뭐 해외 무대 뛸 때도 K리그 뛸 때도 항상 그 기억이 남아있고 대표팀의 과거 뛸 때도 다 기억이 남아있고 또 마지막 장면도 기억하시는 분들 참 많이 있더라고요. 네. 예, 은퇴 무대도. 예. 그렇습니다. 오범석 선수와 조원희 의원은 뭐 개인적인 좀 인연이 있을까요? 글쎄요, 우선 뭐 저희가 이제 뭐 한 살 차이다 보니까 네.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이제 만나면서 연습 게임도 하고 대회에서도 만났다가 이제 결국에 또 프로에 와서도 또 이제 그렇죠. 만나다 보니까 정말 오랫동안 좀 같이 이제 좀 지내왔던 선수인 것 같아요. 뭐 한 팀에서는 같이 있었진 못했지만 대표팀에서만큼은 같이 또 만나가지고 룸메이트도 해보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이 해봤던 그런 생각들이 많이 나네요. 네. 자, 그러면 또 이 오범석 선수 이야기를 저희가 꺼냈으니까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죠. 오범석 바로요? 선수와 전화 연결. 그런가요?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요? 네. 방금 전에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또 룸메이트셨던 조원희 의원이 직접 오범석 선수에게 전화 연결 한번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오범수 선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범석 선수 여기 다이내믹 피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네네. 이렇게 전화 연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네. 저희가 이 다이내믹 피치에서 K리그의 고마웠어라는 키워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범석 선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또 전화 연결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일단 가벼운 것부터 하나 여쭤볼게요. 저희 지금 스튜디오에 저 조원희 위원이 나와 있는데 네. 대표팀 때 뭐 룸메이트기도 하고 굉장히 친했다라고 있는데 그거 좀 사실 네.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희 형이랑 저랑은 뭐 옛날 청소년 대표 할 때부터 뭐 같이 했던 사이고요. 뭐 친한 건 맞습니다. 근데 요 근래는 잘 못 봐가지고 그 조원희 위원이 너무 바빠가지고 시간을 잘 안 내주네요. 사람이 변했군요. 네. 살짝 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다이나믹 피치 목요일 날에도 제가 전화 드리면서 계속 통화하면서 갔잖아요. 근데 얼굴을 안 보여주시잖아요. 예. 좀 보여주세요. 네. 오늘 저녁에 만나시죠. 네. 네. 예. 아니, 오범수 선수. 바쁘시죠? 네네. 네. 아니, 이제 은퇴하셨잖아요. 네네. 네, 요즘 혹시 뭐 근황이라도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어떻게 지내시는지. 요즘에 그냥 집에서 가족들이랑 시간 보내고 있고요. 뭐 아이들 학원도 데려다 주고 네. 뭐 데리러도 가고 네, 와이프랑도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냥. 근데 제가 은퇴한 선수들 들어보면 네. 되게 처음에는 어색하다고 항상 그 전에 루틴이 있었잖아요. 훈련을 하고 경기를 가고 원정을 떠나고 이렇게 정말 십수년을 그렇게 생활하시다가 갑자기 그런 일상이 어떠세요? 지금 적응이 좀 되세요? 현재까지는 뭐 그냥 휴가인 것 같은 느낌이에요. 휴가. 12월 달. 12월 달은 항상 휴가이기 때문에 뭐 다른 선수들도 지금 다 쉬고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가 뭐
은퇴를 이게 한 건지 아니면 휴가를 보내고 있는 건지 잘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아요. 네. 그 오범 선수 커리어를 쭉 돌아보면 K리그 1에서 K리그에서 가장 생각나는 순간, 가장 기억나는 순간이 있으실까요? 저는 사실 이번 은퇴식이었던 것 같아요. 네. 좀 이렇게 화려하게 좀 되게 영예롭게 은퇴식을 할 줄은 몰랐어요. 사실 생각을 못 했는데, 좀 제가 생각했던 은퇴라는 것과 조금 너무 비슷해가지고 제가 생각해왔던 그런 은퇴가 너무 비슷해서 은퇴식이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 정말 또 궁금한 게 네. 이제 은퇴하셨으니까 네. 뭘 제일 해보고 싶습니까? 맞아요. 네. 궁금해요. 저는 항상 해보고 싶었던 게 이제 다음날 운동 생각 없이 전날 야식 먹고 뭐 술도 한 잔 먹고 그런 게 너무 해보고 싶었어요. 참 어찌 보면 저희에게는 그냥 일상인데 그렇죠. 선수분들에게는 특별한 뭐 꿈 같은 거네요. 네. 네. 자, 그러면 그렇게 야식도 드시고 그리고 술도 네. 한잔 하시고 이런 거 이렇게 좀 즐기시다가 그래도 또 선수 커리어를 워낙에 대단히 화려하게 오랫동안 보내셨으니까 향후 계획도 어느 정도는 좀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했는데 이런 그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을까요? 정말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결정을 잘 못해서 네. 혹시 다음 시즌 다이나믹 피치 여기 그 해설위원 자리 한 자리 오시는 거 어떤가요? 그럼 뭐 거기 뭐 조원희 위원이 나오고 제가 들어가는 건가요? 만약에 그렇죠. 그렇게 되면 예. 제가 넘겨드리고 가겠습니다. 예. 같이 해야죠. 조원희 위원이랑. 좋습니다. 네. 저는 좋습니다. 자, 정말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셨고 그다음에 또 기억 남는 은퇴식을 또 보냈다고 하시니까 제가 괜히 좀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 오범석 선수를 사랑하며 응원해 주셨던 팬분들께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범석이라는 그 축구 선수를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던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 제가 또 뭐를 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뭐 어떤 식으로든 뭐 K리그 또 한국 축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꼭 밤늦게 야식이랑 술 한잔 하고 주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조만간 만나요. 제발 좀 해요. 제발. 약간 계속 존댓말 쓰는 게 많이 어색합니다. 예, 좀 제발 좀 얼굴 좀 보여줘. 맨날 바쁘다 핑계 대지 말고. 알겠어. 전화할게. 네. 같이 만나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범석 선수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조은희 의원님 꼭 진짜 조만간 만나셔야 되겠어요. 아니 사실 좀 자주 만나는 편이에요. 네, 자주 만나는 편이고 여기에 이제 백지훈 선수도 같이 이렇게 좀 친하게 지내는 편이라서 근데 요새 근래에는 좀 못 봤어요. 한 달 좀 넘지 않았나 싶은데 빠른 시일 내에 좀 만나가지고 뭐 진짜 치킨에 맥주라도 한 잔 같이 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오범석 선수의 제2의 커리어 그리고 축구 선수 이후의 인생도 저희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죠. 다이나믹 피치 이번 시즌엔 드디어 이 마지막 인사를 드릴 때가 됐습니다. 저희가 시즌 처음부터 시작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반 시즌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반 시즌 동안 좀 어떠셨는지 조원희 의원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오늘이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좀 오늘 조금 약간 좀 뭔가 좀 아쉽기도 하고 또 제가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런 또 시간들이었고 사실 K리그 축구 팬 여러분들에게 저희 다이나믹 피치가 많은 것들을 사실 올 시즌에 많이 드렸다고 생각해요. 저도 많이 배웠지만 제가 직접 저희가 해왔던 영상들을 다 집에 가서도 찾아보면서도 많은 것들을 좀 느꼈던 거는 야 정말 이렇게까지 수준 높게끔 특히 이제 많은 축구 팬 여러분들에게 궁금했던 것들 패스 성공률이라든지 많은 선수들의 개개인 스탯들을 많이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좋았고 또 올 시즌에 시작했던 다이나믹 피치가 내년과 또 앞으로도 더 많이 좀 더 많이 발전해가지고 또 많은 축구 K리그 팬들에게 좋은 것들을 많이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많이 듭니다. 네, 방송인님 어떠셨나요, 다이나믹 피치?
이적 시장 계속 가는 거 아니에요? 진짜 끝인가요? 네. 이 이적 사실 시장 이적 하기- 시장이 좀 꽂히긴 한데 이적 시장 할게 많은데. 예.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뭐 저는 이 좋죠. 항상 저희가 꿈꿔왔던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런 이제 분석 프로를 많이 꿈꿨으니까. 맞아요. 다음 시즌, 그 다음 시즌 우리가 아니어도 누군가가 계속 더 좋은 방송들을 만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또 이 두 분은 워낙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이 K리그의 이야기를 함께 이렇게 말을 섞고 이야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일단 뭐 다음 시즌도 계속 이 프로그램이 더 멋지게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첫 다이내믹 피치를 함께 할 수 있는 멤버여서 굉장히 행복했고요. 자, 올해 첫 시작이었는데 뭐 끝이 아닐 거라 믿겠습니다. 뭐 내년에는 더 재미있고 꽉꽉 채운 다이내믹 피치로 저희가 준비를 해서 돌아오도록 하겠고 비시즌 기간 동안에 볼 거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전 방송들 다시 돌려보기 하신 다음에 또 방송위원의 예측들은 얼마나 많이 틀렸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다음에 조원위원의 어떤 그 점점 일취월장해지는 어떤 그 분석 능력 네, 점점 더 좋아지는 이 예측력 이런 거를 다시 보기로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장현정 아나운서의 크썰이 이 잔류와 승격 아주 치열했던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거 방송되니까 놓치지 않고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채널 고정!